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5급 신입으로 일반 행정, 회계, IT 부분과 무기계약직 4급 경력으로 회계, 그리고 기간직 계약직 5급 신입으로 일반 행정 부분에서 육아휴직 대체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회계 분야만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만 없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하반기 채용 공고입니다. 전국 각 지사별로 경영관리직과 기술직, 연구직을 다양하게 뽑고 있고요. 본사에서는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담당 직원도 추가로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력 및 연령 제한은 없으며 인사노무 분야와 회계 분야에서는 업무 유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행정지원 인력을 모집 중인데요. 취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취업 관련 동계조사 및 분석 등 취업 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행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행정 또는 취업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설공단의 일반직 직원 채용 소식입니다. 사무직 4급, 7급, 9급, 기술직 7급, 9급을 구하고 있고요. 총 2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와 기록물 관리, 기능인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학력 무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직급과 분야별로 자격증 소지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한복 디자이너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김영미 디자이너님, 그리고 취업 지원해 주실 강원대학교 최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 분은 저희가 일부에서 인터뷰 영상으로 미리 만나 뵀습니다만 일단 또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황금만을 런칭하여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한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 김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입고 계신 옷도 그럼 직접 만드신 옷입니까? 그렇죠. 저희 황금만을 옷입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한복을 입으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한복을 계속 평소에도 입고 계시나요? 제가 뭐 일을 할 때는 잘 안 입는데 네. 이제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일정에서 거의 한복을 많이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 보통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한복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입기가 드문데요. 글쎄요,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입으실 때? 처음 입는 분은 약간 이렇게 한복이 길고 예. 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또 그게 일상화되면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압박감 부분이 덜해서 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예쁜데요. 일상 속에서 보다 자주 입게 되는 날이 오길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복 디자이너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대충 저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복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한복 디자이너 어떤 직업일까요? 디자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한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복을 만드는 그 사람이죠. 한복은 많은 사람들이 TPO에 맞게 어떤 장소에 내가 어떤 중요한 컨셉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한복 디자인의 일이죠. 예, 아까 처음부터 완성되는 끝까지 모든 손길이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한복을 만드는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디자인을 하시고 네. 또 다음엔 어떤 과정이 겹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절에 맞게 이제 원단 재질을 먼저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손님들이 치수를 재면 또 어떤 일에 어떻게 입을까 디자인 색감을 먼저 배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 들어가죠 이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체형에 맞게 어디는 좀 더 젊게 어디는 좀 넓게 이렇게 해서 그 체형에 맞는 그런 옷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뭐 치수를 잰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래도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뭐 준비 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입는 사람들의 아니면은 그 체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선호하는 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입을 건가 그 사람의 컨셉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앞에서 많이를 해요. 예.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원단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보통 만드는 것은 물론 뭐 한 이틀 하루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만들기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죠. 예, 뭐 어떤 옷이든 그렇지만 정말 한복이야말로 많은 정성이 들어간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디자이너, 특히 좀 의류 디자이너라고 하면요, 뭐 명품 브랜드에서 분기별로 하는 패션쇼라든지 뭐 화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복 디자이너는 사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에 대한 좀 인식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느끼는 패션 디자이너와는 조금 다를까요? 예를 들어 양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한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한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네. 옷을 만드는 거 플러스 또 문화를 함께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복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 고유의 의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문화가 또 담겨 있고 또 우리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일반 서양복 디자인과 차별점이 있다면 문화를 곁들인 문화와 함께 디자인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까지 약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디자인이라 할까요? 네. 약간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죠. 예, 사실 뭐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은요. 한복이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어져온 상당히 역사가 긴 직업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뭐 최근 수십 년을 생각해 보면 이 한복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조금 변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한복을 만드는 기능인에다가 좀 거기서 한정돼 있었다면은 지금은 네. 어떤 패션을 이끄는 오. 함께 조금 뭐랄까 문화 플러스 이렇게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대에 맞게 또 이제 재조연하기 때문에 예. 기능인에서 어떤 그런 패션 디자인이라는 말도 요즘에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부분까지도 그렇죠. 이제 예. 함께 그렇죠. 인지를 해주는. 기능인에서 어떤 그 디자이너로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를 디자인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이 문화를 디자인하는 한복 디자이너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 열려진 길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제한적으로 딱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전통과 트렌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조 감각과 또 이 문화적 소양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가는 건 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꼭 뭐 반드시 이 길이라 한 건 없지만 이제 한복 기능사라고 하는 이제 그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문호가 열린 건데 또 이걸 따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복 산업 기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일정한 사실은 이제 좀 그 영역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 그걸 거친 다음에 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뭐 그래도 이제 가능하지만 뭐 본인들이 고등학교 가서 꼭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자기가 그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해서 도제식 교육을 받아서 예. 그 장인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아서 되는 방법도 있고 또 미술학과를 전공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은 패션과 예. 디자인이 이제 함께 그 학과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다 그 공부하고 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자격증 같은 걸로 제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도전해 볼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각광받는 길이 있다면 좀 어떤 길들을 많이 선택을 할까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문화가 많이 이제 뭐 창출되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또 한복이 기존에는 어떤 예복으로 한정돼 있다면 네. 지금은 이게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게 체험하는 걸 많이 보았을 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취업이 거기서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꼭 내가 초기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소자문으로도 창업하는 경우도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한복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한복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취업도 좋지만 본인이 그렇게 또 조그만 하는, 창업을 네. 하는 경우도 많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님께서는 벌써 한복 디자이너가 되신 지 20년이 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일을 하시면서 이 한복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자질이라면 특히 한복을 좋아해야 되겠죠. 아, 그럼요. 한복을 제일 중요하죠. 그게 한복을 좋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한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림의 형태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은 재질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색감도 잘 봐야 하고 네. 또 기능적인 면도 잘 키워야 되고 또 색의 배합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한복은 특히 서양복과 다르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또 의무감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성도 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제세가 첫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 가장 중요한 걸 여쭤봤는데 너무나 많은 게 나옵니다. 예술성의 기능,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노력까지 뭐 다양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한복 디자이너들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한복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정장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의미의 또 일상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가 일단 색에 대한 감각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 길이기 때문에 네.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미술적 소양도 있어야겠지만 또 집요함도 좀 있어야겠다. 집요함이요? 예, 집요함.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물건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내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혼이 담겨서 이제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요함과 끈기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과의 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뢰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분야와 이렇게 융합과 협업을 한다든지 일종의 그런 그 새로 태어나는 또 과정을 통해서 네. 하려면은 그 타인과의 그런 소통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그 욕구가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 파악하는 좀 능력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꿈꿀 수 있지만 누구나 되지 않는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예. 그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복 디자이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랑은 또 상당히 차이가 네, 있네요. 자, 김영미 디자이너께서는 한복 디자이너가 된 계기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한복을 참 좋아했어요. 네. 색동옷을 봐도 굉장히 마음이 좀 좋고 네. 예, 배색에 우리나라 그 관례복 배색에 또 빨간색도 들어가잖아, 네. 초록색도 들어가고 그런 강한 약간 보색인데 그것이 우리 자연의 자연스러운 배색이구나. 거기에 색의 의미도 많이 들어있겠지만은 그 자연에 보면은 그 초록색의 그 이파리에 빨간색 꽃이 핀 예.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서가 이런 정서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또 이제 20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실크하고 이런 나염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오. 그것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색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틀리구나 이런 것을 거기서 느껴서 우리 네. 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한복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그 위에 이제 기능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이게 석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복에 대한 매력이 네. 더 빠져들죠. 오. 저도 어렸을 때 한복을 참 좋아했는데 한복을 제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직장 생활을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한복에 대한 그 사랑을
참지 못하시고 나오셔서 디자이너가 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어려운 점보다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때보다 지금은 한복 이 문화를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내가 일조를 할까 이런 고민을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기능은 예를 들어서 기능은 뭐랄까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그 횟수에 따라서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은 늘상 보이지 않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이죠. 예. 사실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디자이너로 전업을 하셨다면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도 크셨겠지만 또 이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한복뿐만 아니고 제가 의상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한복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전체적인 패션에서 보면은 모든 전 세계가 다 패션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한복의 매력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이라도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문화를 우리 함께 네. 그런 매력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복이기 때문에 분명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전망도 밝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자, 지금은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한복 디자이너의 지금의 전망 어떻습니까? 그 과거는 사실 좀 그 한복의 친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은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복은 뭐 특별한 날에만 있는 어떤 그렇죠. 말하자면 행사적 네. 요소가 강했는데 지금은 좀 일종의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지금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일부에서 우리 조선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각국마다 또 독특한 자기 나라만의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한복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 복식 문화가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이 한복을 입고 세계 일주를 하는 어떤 또 예, 여성이 한 맞아요. 분 이제 계속 블로그에 이제 올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뭐 국가 원수가 해외를 나가더라도 대표적인 이제 행사가 면 영부인께서 네.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가시잖아요. 이제 뭐는 그런 어떤 그 상징성에다가 지금 대중성이 조금 입혀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와 좀 한복이 융합이 되면서 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를테면 네. 지금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한국인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꼭 그런 모습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앞으로 확산되어질 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이 한복의 대중화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그러니까 전망은 직업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한복을 체험을 할 때도 사극을 보고 예뻐서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기도 네, 하고 또 유명인들이 입은 한복을 보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제는 정말 한복도 한류의 어떤 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생각해도 결코 어둡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업을 바꾸셨어요, 디자이너님. 처음에는 한복이 너무 좋고 정말 매력을 느끼셔서 디자이너 되셨지만 막상 이 직업을 가졌을 때는 분명 힘든 점, 고충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 원단을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원단 시장이 사실 네. 좁아요. 예. 이런 서양 복식에는 다양한 그런 원단 소재가 있으며 또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가서 직접 가서 구매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장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거기에 좀 비슷한 그런 외국 원단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원단은 같이 믹서를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원단 시장이 작다는 그런 단점보다는 우리 옷에는 사실은 우리의 그 정서가 있는 원단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더 한복스러운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복의 그 매력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을 해서 좋은 옷을 만드는데 이제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다 다양한 원단이 좀 많이 들어오고 원단 시장이 넓어져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년째 한복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앞으로 또 계속 해나가실 텐데 그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어떠신지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와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요즘에 그 체험 한복도 많이 지금 유행도 하고 많은 네. 그런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 참 좋은 점이 많은데 또 그에 반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 한복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고품격적으로 가면서 또 우리가 문화의 어떤 전통 교육이랑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제가 꿈을 꾸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미래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외국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외국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험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외국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입었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서도 오래 생각해도 아우 그때 그 한복 그때 대한민국의 그 한복 문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남게끔 뭐랄까 재해석해서 네. 거기에 좀 보탬이 되게끔 제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네. 한복의 대중화와 함께 또 질적인 성장도 추구를 하신다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자, 김영미 디자이너님께서는 처음부터 한복 디자이너가 되셨을 때 창업을 통해서 이루신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창업을 통했습니다. 네, 보통 좀 본인 브랜드를 가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뭐 사정상, 여건상 취업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이게 사실 이렇게 진입하는 시장이 이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그 어떤 열린 시장도 아니고 해서요. 다만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의류 회사에 가서 요즘 뭐 이렇게 융합이 대세니까 네.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의류 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맞춤 한복점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아까 소규모지만 그 한복 대여점 같은 경우도 예. 창업이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소양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내공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형태로든 취업의 길은 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디자이너님께서 보셨을 때 이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과 취업을 하는 것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수가 있는 건데 또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취업을 한다면은 그 브랜드의 철학을 충실하게 또 예. 따라야 하는 그런 뭐 그렇죠. 장단점이 또 있죠. 예. 일단은 그러면 처음에는 당장 꼭 창업이 아니라도 취업을 통해서 여러 좀 트렌드도 만나보고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를 좀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오히려 이제 취업을 경험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색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 보는 눈이 더 넓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철학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네.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디자이너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복 디자이너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옷인데 한복도 옷이잖아요. 옷을 어떤 걸치는 거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문화를 입는다.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문화와 그러니까 한복 디자인은 문화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네. 좀 뜻이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복 디자이너로서 가장 좀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한복이 그냥 지금까지는 일상 한복에 떠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그 TPO에 맞게 이렇게 입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성격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술을 했다 아니면은 어떤 음악을 했다 하면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옷이 어느 정도의 그 이제 기능을 이게 해주거든요. 그때 네. 자기를 또 한층 더 높여줄 수 있고 또 이제 그럴 때 그렇게 결론을 났을 때 가장 보람도 있는 거죠. 네, 만든 한복이 인정받았을 때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러면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한복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한복 있으십니까?
여러 뭐 이렇게 있었지만서도 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한산모시로 옷을 만들어서 또 입었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제 유인천 장관님이 모시 한복을 입었는데 네. 제가 참 그때 배울 점은 저는 그냥 모시 한복에다가 이제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좀 일부는 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분은 모시 한복을 입으려면 여기까지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된다라는 말 하길래 참 제가 조금 반성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무대 매너가 좋으시기 때문에 걷는 모습이라든가 그때 또한 남자분이신데도 한산 모시로 입었을 때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라고 또 느낀 적도 있었어요. 예, 역시 좀 한복이 정말 제 색을, 제 빛을 다 뿜어내려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자세나 이런 태도에서도 다 갖췄을 때 진정한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미 기자님께서 한복 디자이너의 보람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이런 이야기가 한복 디자이너 분들을 좀 꿈꾸는 분들께 조언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께 자격증이나 뭐 다른 준비할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우리 사회 그 격언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리듬의 재구성이 있고 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의 재구성이 있다. 이게 문화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한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디자인은 결국 이렇게 새로운 창조도 하지만 일종의 융합 능력도 굉장히 이게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많이 봐라 일단. 그 전시회든 네. 뭐 잡지든 뭐든 사진이든 많이 예. 봐라. 보면은 이게 시야가 달라지고 경험이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그 굉장한 자산이 축적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그 자부심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는 그런 일단 자세가 굉장히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대사의 한복은 어쨌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 이게 대중성을 띠지 않으면은 외면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매력으로 이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복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님께서 이 미래의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참 좋은 한복이고 좋은 직업입니다. 첫째는 한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꿈꾸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복을 입었을까? 그때는 어떻게 불편한 모습이 어디가 불편했을까? 예. 또 색을 냈을 때 홍색은 어떻게 냈을까? 염색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입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 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책도 많이 보면서 그때의 상황도 한번 마음속으로 재현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복이 또 결론적으로는 현재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 한복을 재해석해서 잘 입을까, 또 그 한복이 어떻게 또 미래로 또 갈까 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 한복을 갖고 있는 직업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겪고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많이 고민하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 최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시험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